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아주 뜨거운 이슈를 펼쳐봅니다. 이 계획의 장점과 단점, 또 그 이면의 의미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근데 시작부터 좀 눈에 띄는 게 그 속도랑 방향에 대한 혼선이에요.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라고 했는데 네, 그랬죠. 근데 정작 해수부 내부 보고서는 2029년을 목표로 잡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 시간 차이,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려는 어떤 강력한 정치적 의지하고요. 네. 또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행정 비효율이나 조직 내부 혼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이번 사안의 본질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장단점을 좀 따져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우는 장점은 역시 부산의 위상 강화겠죠? 그렇죠. 무늬만 해양수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실제 항만, 해운사, 연구기관이 다 모여있는 현장에서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과의 밀착,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클러스터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 효과요? 네, 이미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라든지 국립해양조사원 같은 기관들하고 해수부가 딱 모이면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기대죠. 아, 기관들이 모이니까. 네. 다만 그 자료에서도 부산시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건물만 옮기는 걸 넘어서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기능까지 통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점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기능 통합이 핵심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일종의 마중물 효과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그 효과도 기대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HMM 같은 큰 해운사가 이전하면 약 4천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4천억이요? 와.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비 절감 효과만 1조 원 이상이라는 예측도 나왔더라고요. 1조요? 네. 과거의 혁신도시 이전 사례들도 긍정적인 근거로 좀 언급되고요. 물론 그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던데요. 네, 당연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우려, 특히 그 행정 비효율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행정 비효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다른 부처와의 협의 같은 중요한 업무는 결국 국회나 다른 부처들이 있는 세종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인데 아, 그렇죠. 해수부만 뚝 떨어져 부산에 가 있으면 오히려 비효율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전직 장관의 경고도 있었고요. 하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맞습니다. 자칫하면 해수부가 중앙정부에서 좀 고립되거나 그냥 단순 지방기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거죠. 세종시의 반발도 아주 거세고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목표인데 거기에 좀 배치된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고도 좀 충돌하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들,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건 정말 무시 못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약 600명이나 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니까요. 네. 노조는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내부 조사에서도 86% 이상이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는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부산시가 주거나 교육 지원 같은 걸 약속하긴 했지만 글쎄요, 인재 유출이나 사기 저하 문제는 여전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해수부의 핵심 역량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재 유출. 이게 그냥 복지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네. 과거에 해양경찰청이나 과기부, 행안부 이전 사례 보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까지 예산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죠. 거기에 세종시나 충청권 반발, 다른 항만 도시들 같은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커지죠. 심지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예 해수부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통폐합까지요. 이야기가 복잡하네요. 네. 과거 정부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세종시 이전은 분명 인구 분산 요건이 있었지만 하지만 서울 세종 간 그 비효율적인 출장 문제, 연간 한 23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어요. 230억이요? 출장 비용만? 네. 특히 해양경찰청 사례는 더 극적이죠. 업무 특수성 때문에 세종 갔다가 결국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른바 회전문 이전. 아, 갔다가 다시 온 거요? 네.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사전 검토나 장기적인 안목, 디지털 협업 시스템 같은 보완책 없이는 이전의 부작용이 정말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부산이 하는 해양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목표하고 또 행정 효율성 저하나 구성원들의 희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이 떠오릅니다. 특정 지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건 단순히 해수부 이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부의 위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혹시 네. 여러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아, 기능의 통합? 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해수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